날, 일은 해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해는 동그랗지만 한자에는 동그라미가 없으므로 네모로 표현하였습니다. 일기, 일출. 일기는 날의 기록. 일출은 해가 뜸. 달, 월은 달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반달 모양으로 약간 휘어 있는 것이 글자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정월, 월광. 정월은 바른 달, 월광은 달빛. 뇌산은 산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글자에서 높은 산봉우리들이 보입니다. 화산, 고산. 화산은 불의 산, 고산은 높은 산. 내천은 물이 흘러가는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물이 줄기를 이루면서 흐르는데 그중 새 물줄기를 대표로 그려 시냇물을 나타냅니다. 인천, 하천. 인천은 사랑의 시내, 하천은 강과 시내. 불화는 불길이 치솟는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가운데 사람 이는 장작을 쌓은 모양이고 양옆의 두 점은 불꽃이 날리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화성, 화전. 화성은 불의 별, 화전은 불로 태워 만든 밭. 물수는 물이 흐르며 물방울이 튀는 모양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가운데의 갈고리 궐은 물줄기를, 양옆의 네 점들은 물방울이 튀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수평, 수성. 수평은 물처럼 평평함. 수성은 물의 성지, 물에 잘 녹는 성지. 흑토는 만물이 자라는 땅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옛 한자와 글자에서 보이듯이 제일 아래에 있는 한일 모양은 땅, 열십 모양은 그 위에서 자라는 식물들입니다. 토박이 말, 토란. 토박이 말은 우리 땅의 말. 토란은 흙에서 나는 알. 나무목은 나무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가운데 세로획은 나무의 줄기, 윗부분은 가지, 아랫부분은 뿌리를 나타냅니다. 목마, 목화. 목마는 나무로 만든 말. 목화는 나무로 된 꽃. 사람 이는 사람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사람의 몸과 두 다리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거인, 인간. 거인은 큰 사람. 인간은 사람을 한자어로 이르는 말. 살생은
땅에서 식물이 자라 올라오는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가지를 고부려 올린 것이 나일출이라면 사일생은 그냥 평평하게 그린 후 점 하나를 찍어 가지 끝의 잎을 특징 있게 표현했습니다. 선생님, 생명. 선생님은 먼저 태어난 분. 생명은 살아있는 목숨. 산의 남은 밭 전에서 힘력을 쓰는 사람이란 데서 나온 글자입니다. 주로 사내가 밭에서 힘을 쓰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산의 남이 되었습니다. 남자, 남녀. 남자는 사나이의 한자어. 남녀는 남자와 여자. 여자녀는 옛글자에서 보이듯이 여인이 앉은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이것을 간략히 스케치하여 현대의 한자가 되었습니다. 소녀, 수녀. 소녀는 나이가 적은 여자. 수녀는 수양하는 여인. 어미모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어머니를 나타낸 글자입니다. 여자녀의 젖을 주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점 2개를 찍어 어미모가 되었습니다. 분모, 모음. 분모는 분수의 엄마 쪽 숫자. 모음은 글자의 엄마 쪽 소리. 아들 자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주로 사내 아이와 아들을 나타내며 공자, 맹자 등 사람을 부르는 말의 끝에 쓰이기도 합니다. 오미자, 자음. 오미자는 오미자 나무의 열매. 자음은 글자의 아이 쪽 소리. 형, 형은 갓을 쓴 연장자의 모습을 강조한 글자입니다. 옛 한자에 보면 머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쓴 갓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형님, 형제. 형님은 형을 높여 부르는 말. 형제는 형과 아우. 아우제는 나무의 밧줄을 차례차례 감은 모습을 본뜬 것으로 원래는 차례의 의미입니다. 이 뜻에서 형제의 차례를 나타내는 말로 되었다가 아우라는 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제자, 호형, 호재. 제자는 배우는 아이. 호형, 호재는 형이라고 부르고 아우라고 부르는 친한 사이. 큰 대는 팔을 활짝 벌린 사람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사람이는 사람의 모습을, 한 일은 양쪽으로 뻗은 두 팔을 나타냅니다. 비슷한 글자에 개, 견, 클, 태 등이 있으니 같이 익혀보아요. 대문, 대기. 대문은 큰 문. 대기는 큰 공기, 지구를 둘러싼 공기.
작을 소는 어떤 물건의 파편을 점 3개로 표현한 것입니다. 깨어진 것은 자잘함으로 작다라는 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크기에 관련된 것이고 양에 관계된 것은 한획을 더 그어 적을 소로 표현합니다. 소수, 소설. 소수는 작은 수,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 소설은 작은 이야기, 재미를 위한 사소한 이야기. 위상은 사물의 위쪽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기준선보다 위쪽에 있는 모든 것을 점 하나를 찍어 상징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상류, 이상. 상류는 위쪽 흐름. 이상은 어떤 것과 같거나 위. 사물의 아래쪽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위상을 뒤집어 놓은 모양인데 역시 기준선보다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점 하나를 찍어 상징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하인, 이하. 하인은 아래에 두고 부리는 사람. 이하는 어떤 것과 같거나 아래. 일천천은 10에 빛의 별을 더해 천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유래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익혀두어야 합니다. 천만, 천자문. 천만은 만의 1000배, 천자문은 1000개의 한자로 쓴 문장. 일만만은 긴 꼬리 원숭이 위에서 파생한 글자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긴 꼬리 원숭이가 팔을 위로 하고 꼬리를 말고 있는 모습을 본떴습니다. 일만만은 긴 꼬리 원숭이 우 위에 풀초를 그린 글자로 원숭이 머리 위에 있는 수많은 나뭇잎에서 만이라는 큰 숫자를 나타냅니다. 만일, 만유인력. 만일은 만의 하나, 만유인력은 모든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음. 수레 거차는 수레를 위에서 본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아래 위에 한 일은 두 바퀴이고 세로로 내리근 획은 차축, 가운데 날 일은 수레의 몸통입니다. 마차, 자전거. 마차는 말이 끄는 수레, 자전거는 스스로 굴러가는 수레. 배주는 배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옛 글자에서 네모난 배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글자에서는 마지막에 가로로 죽은 획이 더 추가되어 있는데 이건 노를 강조한 것입니다. 방주, 이렵편주. 방주는 네모난 배, 이렵편주는 하나의 나뭇잎만한 조각대. 안내는 집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멀경은 집의 테두리를 그린 것이고 들입은 그 안으로 들어가다의 뜻입니다. 실내, 내면. 실내는 집의 안, 내면은
안쪽 면, 마음속. 저녁석은 저녁에 뜬 달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옛 글자에서 달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추석, 석양. 추석은 가을 저녁, 음력 8월 15일 명절, 석양은 저녁 햇살. 가운데 중은 사물의 중앙을 관통하는 모습의 글자입니다. 입구는 사과등과 같은 물건을, 뚫을 고는 화살과 같은 길고 뾰족한 물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중앙, 중인. 중앙은 한가운데, 중인은 양반과 상민의 가운데 위치하는 사람. 마음심은 심장을 글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옛 글자를 보면 심장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후 점 4개로 간략히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안심, 양심. 안심은 편안한 마음, 양심은 좋은 마음. 동쪽 동은 나무 목에 걸린 해 일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글자를 보면 해가 나무 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해가 뜨는 방향이란 데서 동쪽을 뜻합니다. 동학, 동양. 동학은 동쪽의 학문, 동양은 동쪽 바다 쪽의 나라들, 즉 아시아. 서쪽 선은 새 둥지를 본뜬 글자입니다. 옛 글자를 보면 새 둥지 또는 광주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지면 새는 자기들의 둥지로 날아들기 때문에 새 둥지로 서쪽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서양, 동문서답. 서양은 서쪽 바다 쪽의 나라들, 즉 유럽과 아메리카. 동문서답은 동쪽을 물으니 서쪽을 답함. 남쪽 남은 무성한 나뭇가지를 본뜬 글자입니다. 햇볕을 많이 받아 가지가 무성해진 쪽은 남쪽이므로 그 방향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남북, 남해. 남북은 남쪽과 북쪽, 남해는 남쪽 바다. 북쪽 북은 두 사람이 등을 지고 있는 모양을 그린 글자입니다. 등지는 행동에서 뒤쪽, 도망치다라는 뜻이 나왔고 북쪽을 뜻하기도 되었습니다.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북두칠성, 북반구. 북두칠성은 북쪽 하늘의 7개의 별, 북반구는 북쪽의 반쪽 지구.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